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들을 동아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아님 모시고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게 지금 일주일마다 보니까 저도 이걸 접속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뭐 했지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저는 그냥 뭐 비트코인 샀다 팔았다 뭐 이런 거 했었고요. 최근에 저를 찾는 방송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확실히 조금 대중적인 관심도가 높아졌다? 즉, 코인 불장이 이제 끝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님이 저번 시간 때 기존 미디어들이 동아님을 이제 방송에 찾아주시면은 이게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수년간의 그렇죠. 이 경험상 그랬었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조금 공감 가는 게 제가 어저께 강남역 근방에서 저녁 식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네. 주변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고 전부 다 업비트를 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업비트 본사 근처였거든요. 불장이 진짜 왔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분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좋고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비트코인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13일부터 이제 15일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좀 벌어졌나요? 지금 상승 자체는 뭐라고 할까요? 좀 이게 약간 덜컥덜컥 거리면서 올라가는 좀 측면이 있죠. 이미 지난주에 바이낸스 가격 기준으로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69,000달러였었는데 일종의 채널을 만들면서 쭉 올렸다가 쭉 내렸다가 다시 쭉 올렸다가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고점은 한 73,500달러 정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지난주 움직임에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두 번의 딥이 있었어요. 하나는 13일, 하나는 15일, 지금 노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둘 다 미국 물가 관련한 지표. 13일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 15일은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면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 금리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리가 연결이 되면서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13일에 저는 떨어져서 한동안 이 떨어진 가격이 유지될 걸로 봤거든요. 근데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거의 하루 만에. 그리고 녹화하는 날짜가 15일 금요일 오전인데 어젯밤에도 이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또 다시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상태다.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지금 그냥 무시하고 말아 올리는 약간 그런 패턴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보면은 금리 인하가 안 되고 동결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99%고, 그 다음에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 확률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동결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해도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 동안이라도 이제 가격 하락이 조금 발생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금리 인하를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위기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중소은행들의 이제 위기인데 그 위기가 아직 좀 찾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금리가 동결되는 좀 분위기로 가고 있다. 반면에 이 ETF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던 거를 비트코인 ETF가 이걸 계속 채우고 있는 느낌입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뷰를 많이 냈더라고요. 이게 지금 신영증권에서 리포트를 하나 내서 거의 모든 언론이 다 받았었거든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상장 지수 펀드 ETF가 1월 달에 승인이 됐는데 그로 들어오는 매수 유입세가 너무 세서 비트코인이 지금 고평가된 상태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0만 달러가 가능할 것 같다는데, 이제 언제까지인지는 명확하게 표기하진 않았지만 10만 달러가 가능할 것 같다. 10만 달러면 이제 한국 돈으로 요즘에 1억 3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기사들이 났습니다. 이제는 레벨이 좀 높아졌습니다. 비트코인 1억 가나? 막 이랬는데 이제는 1억은 무슨 2억 갈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사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2억이 이제 돌파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ETF가 큰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블룸버그의 큰 형님이시죠. 이제 발추나스께서 현재 미국의 총 10개의 ETF의 이제 현황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요 그래프가 이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래서 1월
1월 달에는 현물 ETF 승인된 건 11개고 그중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건 10개거든요. 이 10개 거래량을 다 합친 게 저 막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 달, 2월 달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3월 달에 팍 튀죠. 근데 저 3월 기록은 보름밖에 안 됐어요. 지금 3월 15일이잖아요, 오늘이. 앞에 두 개 거는 한 달 치고 또 3월 막대기는 보름치가 저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ETF가 이 모든 비트코인 관련한 악재들을 뭐 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사실 이제 반감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채굴자들은 또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딥이 또 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흔적도 없는 상황이고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엄청납니다. 이게 650억 달러예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사실. 다른 거보다 우리 시총으로 따지면 은을 앞질렀잖아요, 비트코인. 아, 그쵸. 그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좋았고, 거래량도 굉장히 풍부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분위기 좋으니까 이제 ETF들끼리 현재 이제 경쟁이 좀 심해졌습니다. 바로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이제 하면서 이제 고객 유치에 이제 힘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네크라는 회사는 크립토에 기반한 그 자산 운용사예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당연히 별 존재감이 없는 친구들이고 티커가 호들이에요. HODL인데 또 이제 우리는 이 홀드의 오타라고 해서 크립토 애들만 크크크 호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크립토 너드 같은 애들인데 걔네가 물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도 돈 좀 받아보자. 수수료 무료 선언을 한 후에 사실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닌데 여기에 2억 달러가 하루 만에 자금이 막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돈 넣는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ETF인데 왜 이제 수수료 무료면 좋잖아 이러고 이제 여기다 돈을 넣는 거죠. 블랙록에 넣을 거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게 지금 10개 중에 구도가 어떻게 됐었냐면 그레이스케일이 매도를 한 군데서 하고 나머지 9개가 사주는 구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좀 의아한 부분이 뭐였냐면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모든 ETF 운용사들이 수수료를 0.5% 이하로 쳤었어요. 출시할 때부터. 그래서 경쟁에 따른 어떤 굉장히 좋은 효과다 이렇게 했는데 그레이스케일만 2%를 받았거든요. 9군데는 0.5%를 받고 그레이스케일은 2%를 받고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애도 여기 정리하고 저쪽으로 건너가면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현상이 발생할 텐데 불리하잖아요. 근데 왜 쟤네는 2%를 고수하는 거지? 이런 시장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봤었냐면 이거 SEC하고 뭔가 얘기된 게 있을 거다. 통과시켜주는 조건 중에 하나로 왜냐하면 이제 GBTC는 기존에 있었던 투자 신탁을 교체한 거였기 때문에 이미 비트코인이 많이 차 있어. 그래서 너네까지 이거를 낮게 해가지고 다 같이 사는 그런 그림이 되면 이 시장이 난장판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나와서 분배를 좀 시켜서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춘 후에 니네가 수수료를 낮출 수 있게끔 해라.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저의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네크도 낮췄는데 지금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1월에 한 번 낮췄어요. 2%에서 1.5%로 낮췄고 그리고 이번에 또 낮추겠다고 SEC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아마도 다른 곳들과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매도 1위였던 그레이스케일에 돈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은 항상 좋잖아요. 수수료 영업. 그럼요. 주식시장에서도 맨날 그러죠. 미래세 수수료 인하 이러면 갑자기 저기서 키움은 우린 수수료 없다 막 이러면 다 키움 쓰고 그래서 사실 그렇죠. 키움이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이 ETF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 바네크가 하나 또 중요한 일정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현물 ETF 승인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을 좀 받는 날이죠. 이제 화면과 같이 이 바네크 자체는 이더리움 ETF 굉장히 잘 될 거다라고 낙관적인 좀 견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결정이 언제 일어나나요, 동아님? 얘네가 굉장히 지금 떨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 신청할 때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저희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아서 아마 지켜보셨을 텐데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될 때 어떤 식으로 됐냐면 모든 자산운용사 지금 이제 11개가 통과가 됐다고 했는데 그 11개 중에 제일 먼저 신청한 곳이 아크인베스트였습니다. 얘네가 마지막 심사를 받는 날이 1월 1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타자의 마지막 타순인 거죠. 그 날짜에 맞춰서 나머지 11개를 다 통과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더리움 ETF도 똑같이 하겠네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 ETF가 통과 가능한 날짜가 언제냐면 5월 23일인데 첫 타자가 바네크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굉장히 쫄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거절되면 나머지 다 거절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ETF 신청 들어간 문서 자체가 조건이나 이런 게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바네크는 거절시키고 그 바로 뒷날 있는 24일에 있는 아크인베스트는 승인해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지금 멤버들은 제가 알기로 한 10군데 정도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23일 날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궁금한 게 여기 바네크가 이제 거절되면은 뒤에 오는 애들도 좀 결정해주기 좀 어렵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데드라인인가요? SEC에서 이제 이 ETF 승인을 심사할 때 총 240일까지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0일을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 한 3번 정도에 끊어서 할 수가 있어요. 90일, 90일, 그리고 나머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90일 안에 다 됐다라고 하면 그냥 90일 안에도 승인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여기 보면 파이널 데드라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 날은 연장이 안 됩니다. 이날은 무조건 승인 아니면 거절 의견을 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한 3번째까지는 받아보고 연장이 뜬다. 그러면 거절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 자산운용사들이 철회하고 그랬어요. 신청 철회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청 철회는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파이널 데드라인에는 무조건 심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더리움 ETF가 진짜 승인이 될까? 이제 안 될까?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사항인데 동환님이 이제 쓰신 이제 기사를 좀 보면 기존에 이제 70%의 이제 확률로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30%로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좀 밝히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다들 아실 텐데 비트코인 ETF 통과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두 사람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애널리스트들 2명이에요. 저희가 이 시간에서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에릭 발추나스라는 친구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형님이고 제임스 세이파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동생인데 어쨌든 이 둘이서 비트코인 ETF 통과 확률 우리는 90%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시장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월 달에는 70% 정도로 통과 확률을 봤습니다. 근데 최근 3월 14일이나 13일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2, 3일 전에 지금 보면 한 30% 정도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블록하고의 인터뷰에서.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ETF 통과 확률이 30%예요. 굉장히 낮잖아요. 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통과되기 이전의 가격에 다 거의 다 반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기사가 나온 이후에 계속 이더리움 가격이 못 가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왜 그러면 자기들은 30%로 보느냐 이게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데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 때만 해도 이게 신종 에셋이기 때문에 엄청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이 규제기관이랑 왔다 갔다 의사소통이 되게 많았다. 이 규제기관에서 이건 이렇게 해줘 저건 저렇게 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갔고 신청서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일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얘기가 없다. 아무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30%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 확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 분석. 관하고 소통이 좀 적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확률이 좀 낮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게 그럼 진짜 왜 안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비트코인을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더리움 너네는 안 돼라고 하는 이유로 뽑는 게 결국에 증거법 이슈잖아요. 결국 이더리움 그렇죠. 자체는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진짜 장롱 속에서 꺼낸 그런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죠? 여기 비탈릭입니다. 이 비탈릭이 중국에서 이더리움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일즈하는 이 장면이에요. 여기 보시죠? 그 뒤통수 보이시죠? 여기는 바로 이제 CG 머리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얘는 BNB 팔고 얘는 이더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증권법에 좀 위반이 된다. 그래서 ETF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문짝만하게 팔았었거든요. 1비트코인에 2,000이다. 이런 식으로 좀 판매를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때 ICO 가격이 이더 하나에 200원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몇백 원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저것도 이제 증권법 이슈가 있어서 그렇고 아까 그 사진이 되게 상징적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더는 초기에 그럼 ICO 누가 들어갔느냐? 중국에서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비탈릭도 홍콩에서 오래 생활을 했고 그게 다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더는 사실 중국의 에셋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고래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고 중국의 징둥이라던가 되게 큰 기업들도 이더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계속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미국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이거 돈이 누가 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어떻게 통과시켜 뭐 이런 우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중국의 가장 이제 큰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가 해시키라고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 해시키가 우리나라로 치면 금호 타이어 정도 되는 타이어 회사의 하나의 부서였다고 합니다. 그냥 방 한 칸에 6명도 안 되는 한 4명 정도 이제 있는 신부서였는데 얘네들이 이때 이더리움을 산 거야. 그래서 이더리움이 근데 몇 년 후에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파는 거보다 이더리움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이겠는데? 라고 하면서 분사를 시켜줍니다. 그 분사했던 게 지금의 이제 해시키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이 중국에서 이더리움 사랑이 엄청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보이시는 분들이 지금 다 고래일 겁니다. 미국에서 봤을 때는 눈에 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부분도 좀 재밌습니다. 이게 결국에 지금 현재 리플과 SEC가 소송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맥락 자체가 얘네가 증권법 위반이냐 아니냐 사실 이거를 좀 가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승인이 돼버리면 사실 리플을 좀 거절해주기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좀 연관돼 있다라고도 좀 생각이 드는데 동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가 통과가 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립토에서 학습 효과가 정말 무서운데 학습 효과가 생긴 상황이에요. 지금 ETF 떼돈 이더리움 통과되면 이더리움으로 또 물밀듯이 돈이 들어올 거니까 이더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근데 저는 이때 이더 가격보다 솔라나나 리플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업사이드가 더 크잖아요. 얘네는 아예 얘기가 없었거든. 근데 이더리움이 통과됐어? 다른 알트코인은 why not?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어쨌든 이더리움 ETF가 통과가 되면 제가 이제 몇 차례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게 이번 상승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환매가 안 된다. 돈이 안 돈다. 이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사실 그 이유는 비트코인만 제도권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순환매가 안 되는 거였는데 이더도 올라가 솔라나도 올라가 뭐 알트들 다 올라가 그러면 순환매가 되죠. 그러면서 좀 무서운 상승장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시다시피 알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좀 승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플도 올라가고 솔라나도 올라가고 결국에는 저기 끝에 있는 발각지 쪽에 있는 애들도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 이제 행복한 결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응원합니다. 이더리움 좀 현무 ETF 좀 소통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트럼프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이게? 트럼프의 발언이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가 됐었어요. 이번 주 초에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대안적인 통화로서 기능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경선에서 거의 승리를 완벽히 거머쥐었고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이제 공화당 후보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무게감 있는 발언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불승인 날 거다라고 하는 예상에 기저에 깔려 있는 인식이 뭐가 있냐면 바이든 정부와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굉장히 부정적이야 코인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된다면 그러면 의외로 이더리움 현물 ETF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월 달에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언제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거절당한다고 해도 아주 빠르면 연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뭐 내년 정도에는 또 통과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규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태세 전환을 좀 했습니다.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 재밌게도 이런 사건이 좀 있었다 들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웃깁니다. 이게 보면은 스니커즈거든요. 가운데 이 T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자기 머리 글자 넣어가지고 스니커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한정판 스니커즈하고 해서 한 켤레에 56만 원인가? 하여튼 60만 원 가까운 돈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렇게 보면은 이쁘게
이쁘기는 한데 사실 이게 트럼프 신발이기 때문에 신고 다니기가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누가 사? 막 이랬는데 완판이 됐어요. 굉장히 빨리. 하루 이틀도 안 돼서 완판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트럼프도 약간 놀랐던 것 같아요. CNBC 인터뷰 자세히 들어보면 걔가 왜 비트코인이 대한통화라고 생각하는지 말해주는데, 왜냐하면 자기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완판돼가지고 도대체 어떤 놈들이 이 신발을 샀나. 그래서 거래 내역을 이렇게 봤더니 비트코인으로 산 애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통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근데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고, 사업가 출신들은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자기 경험에 더 가중치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 뜻하지 않게 NFT 판매로도 한번 이제 먹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니커즈 판매로도 지금 먹은 적이 있어서 이게 먹어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좀 규제 완화적인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인판에서는 누구든지 먹여주면은 태도가 좀 바뀝니다. 코인은 일단 먹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우리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잘 돼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좀 승인도 가능성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더리움 이제 현물 ETF에 좀 긍정적인 이제 신호가 탁 올리면은, 물론 이제 알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5월 23일날 이제 바네크의 ETF가 만약 거절되게 되면은 알트코인에 잠시 좀 조종장이 좀 올 수도 있고, 그 반면에 이더리움은 굉장히 아웃퍼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쏠려 있던 게 이더리움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갈 거예요. 대신에 이더리움 가격은 엄청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다음 타자로 생각되는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거절이 된다. 거절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비트코인의 악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지금도 30%이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충격을 줄 것 같진 않은데, 거꾸로 알트코인한테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더리움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5월 23일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매매에 임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요즘은 시장의 뉴스를 잘 따라가야지 매매를 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일정이 뭐냐면, 월요일,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3월 18일 날 미국에서 엔비디아 GTC 2024라고 하는 AI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때 전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AI와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코인들이 꿈틀꿈틀 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컨퍼런스가 있으면은 여기서 자기네들이 뭔가 블록체인과 뭘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이제 프로젝트들도 이제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일정 잘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의 이제 수혜주가 뭐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솔라나, 그다음에 니어, 그다음에 아발란체 정도 있나요? 아발란체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AI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AI 코인을 자처하는 코인들이 지금 섹터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좀 산발적인 방향이 많아요. AI의 핵심 자원 중에 하나는 GPU니까 GPU를 클라우드 방식으로는 소싱하겠다, 뭐 이런 팀도 있고, 이제 AI 시대에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챗봇을 이용한 거래, 이런 부분에서 계정 추상화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제 믹스해서, 원래 이건 있던 기술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서 내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끔 뭐 하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고, 그 아이디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제 요 컨퍼런스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모르겠는 부분인데, 지금 AI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많이 탄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날 오픈이 될 때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시간이니까 내려갈 거냐 아니면 거기서 한 번 더 도약을 할 거냐, 요거는 조금 정말 잘 모르겠어서 좀 관심을 두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동아님하고 비트코인의 한 주간의 뉴스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그리고 이에 따른 알트코인들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